거기다 빨간 페인트 칠해서 과도 박아서 서포로 보낸 적도 있고 또 어떤 날에는 서파가 왔는데 이게 책이 두꺼운 책이 그래서 뜯어보니까 책 가운데 싹 덜어내고 죽은 생쥐 6마리가 서파요. 죽은 생쥐 6마리가 서파요. 황장엽 씨 정도면 김정일이 암살하라고 한만 하죠. 북한의 이인자였고 또 김일성과 함께 이제 주체 사상을 만든 어떻게 보면 북한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는데 탈북을 했으니까 사실은 뭐 암살뿐만이 아니라 북한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이제 분노에 찬 그런 인물이 될 텐데. 그때 저기 이제 고난의 행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북한 망한다. 북한 붕괴한다. 했더니 이제 북한 고위 인사들은 무슨 말했냐면 웃기지 마라. 우리는 안 망한다. 만약에 황장엽 선생님이 이제 남쪽으로 귀순하면 그때 믿겠다. 그만큼 황장엽 선생님은 북한의 상징적인 존재였고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로 치면은 성경 같은 북한의 주체 사상을 성립하고 만드신 분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분께서 한국으로 넘어오신 거죠. 그렇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황장엽 저희는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TV에 보면은 늘 총회하고 할 때는 그 대의원 좌석에 앉아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동네에서 이런 소문이 났어요. 황씨 혹시 없냐고. 황씨 니네 친척 중에 황씨 있니? 막 이런 소문이. 그래서 갑자기 그건 왜 그러냐 했더니 황장엽 그 대의원님이 망명을 했는데 한국으로 망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황 씨는 왜 찾냐 하니까 이게 김정일이가 그때 황장엽의 사돈의 8촌까지 씨를 말리라고 해가지고 화가 났구나. 그래서 동네 막 우리 같은 무산의 그 청구석에도 황 씨가 있으면은 이게 황장엽이랑 연관된 건 줄 알고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끌려가면서 나 황장엽 친척이었어요? 이러면서 끌려가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 세상에. 이럴 정도로 황 씨는 그 망명하고 나서 더 막 황장엽 선생님 유명해졌다. 네, 제치셨죠. 근데 지금 보면은 저 암살 지시의 패턴을 보면 북한이 이런 말해서 좀 미안하지만 아무나 암살하라고 명령 안 내리거든요. 그렇죠. 방금 말했던 황장엽 비서 정도는 돼야 암살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오늘 우리가 소개해드릴 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암살하라고 지령을 내렸다는 거고 같은 분 중에는 고영환 박사님도 그 비슷한 때에 북한이 암살하라고 지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황장엽과 함께 암살시키려고 모의한 것도 모자라서 북한 매체에서 대놓고 저격한 적도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2013년 10월 29일 화요일 통일신보입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더러운 역적질로 민족의 저주의 손가락질을 받는 인간 오물들 중에는 본명 김진도 있다. 본명 김진도 있다. 저랑 이름이 같은 분이세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누구의 가족은 일찍이 아버지로부터 시작하여 공화국의 혜택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공화국의 혜택을 많이 받았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화국을 배신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네. 자유북한방송 대표라고 자처하는 김성민. 김성민 잘 그럴 거 있었구나. 김정일의 최측근 황장엽 선생이 대한민국 땅에서 저러고 있습니다. 김성민, 진짜 못 들었다. 북한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정권의 민주주의적 변화 내지는 붕괴면 끝장이 나버립니다. 이걸 탈북자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강제 독성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우리 북한 인권을 얼마나 조해하는 이런 것들인가를 또 다른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돼서
생사의 갈림길을 너희에게 되니 우리가 저들을 구해야 되겠다. 저희 이만갑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저희에게 도움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해주시는 분인데 오늘 주인공으로 이렇게 모신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솔직히 이만갑 애청자기도 한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밖에서 잠깐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황장엽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이건 하늘 땅 차이고 네. 그래도 황장엽 선생님을 탈북자 동지회 있을 때 회장님으로 모셨고 네. 뭐 이랬던 나름대로 자긍심은 있는데 네. 정말로 진심으로 황장엽 선생님과 똑같은 아 저기 다른 지시 뭐 이런 거 아니고 네. 사례대상 우리 이제 돌아가는 네, 마지막 남은 1순위 있어요. 위험 중요한 1순위. 인물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암살 얘기를 못 들으셨구나. 아니 근데 사실 지금도 이만갑 오실 때 그 형사 두 분하고 항상 이렇게 동행을 하시거든요. 모르시죠? 이게 혹시 진짜로 이게 암살 뭐 이런 어떤 위협 때문에 같이 오는 건가요? 예, 뭐 저뿐만 아니고 앞서 소개했던 강철한 대표라든가 탈북자들 중에 저희 그 북한에서 싫어하는 단체장들은 경찰들이 신변보호를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엄청 부담스럽고 와 이건 내가 자유를 찾아왔는데 여기 와서도 이렇게 구속당해야 되나 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저를 보호해 주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후에 기사를 통해서 알았는데 저 죽인다고 요간첩이 이제 난파됐던 그런 적이 있어요. 인형에다 빨간 페인트 칠해서 과도 박아서 서포로 보낸 적도 있고 또 어떤 날에는 서파가 왔는데 이게 두꺼운 책이 그래서 뜯어보니까 책 가운데 싹 덜어내고 죽은 생쥐 6마리가 썼어요. 죽은 생쥐 6마리가 썼어요. 그런 방식은 어떤 국가가 여기에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렇죠. 그건 마피아들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기 있는 조직에게 이제 겁주라고 스트레스 받으라고 이제 지령을 준 거겠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정말 화가 났던 거는 딸 이름, 예. 그 처 이름 적어놓고 조심해라. 이럴 때 좀 감정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저는 그 가족을 건드리는 건 제일 나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아내분도 그렇지만 딸아이 이름까지 적어서 이렇게 협박을 한다는 건 정말 너무 속상한 일일 것 같은데 우리 김 대표님께서 어떤 일을 많이 이렇게 하시길래 이렇게까지 암살 협박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게. 제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에서 대북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네. 2003년도에 대북 방송 중단하자 서로 비방 방송 비방을 하지 말자. 네, 그리고 KBS 사회교육 방송이 한민족 방송으로 바뀌면서 네. 내용이 과거에 맞아요.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군 뉴스를 이제 앉아서 식당에서 밥 먹다가 들었는데 먼저 선배님들이 야 우리라도 방송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북한 주민들이 유일하게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던 게 단파 방송인데 라디오인데 그 나라가 중단한다니 우리라도 하자. 아주 의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북한에서 바라볼 때는 참 싫지 않았을까.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방송이며 김정은 독재체제의 붕괴와 한반도의 자유통일이 목표인 방송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서 진짜 생활하고 있는 충격적이겠다. 탈북자들이 그래서 운영하는 들으면. 방송이며 네. 우리의 조국 북녘 땅의 자유가 도래하는 그날까지 동포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이어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 시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백두혈통 얘기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 1번. 네, 오사카 출생이라고 해버리는 거 아니야. 신격화를 무너뜨리는. 인간이라는. 진짜. 아유. 지금 공화국 당국자들이 말하고 있는 혈통을 따지면 실은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일과
성예림 사이에서 태어난 김정남이 최고 통치자가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 이거 정말 알기 힘든 거잖아. 저는 딱 두 글자 떠오르는데요. 팩폭.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팩트로 그냥 날려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직격탄을. 북한에서 암살할 걸 수밖에 없네. 제일 싫어하는 거네 그냥.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고요? 네. 이건 뭐 빼도 막도 못하네. 네, 북한 체제가 수많은 시간과 노동력과 금전을 세월을 들여서 들여서. 만들어낸 신화를 네. 방송 하나가 바로 헤집어 버리는 건데 네.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김정은이 당뇨다. 이건 절대 전능한 어떤 신이 아니라 나약한 인간일 뿐이고 그다음에 이제 친목 고용의 얘기를 한다는 건 백돌통도 아니다. 그들이 선전하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사실은 이제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어떤 첩보 같은 이야기들이잖아요. 야, 이거. 사실을 얘기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북한에 계실 때 들으셨다면 어떤 기분이시겠어요? 북한에서 보면 라디오 있으면 이렇게 채널 뭐 이렇게 주파수 이거를 다 댐을 해놔. 안쪽에서 댐에서 이렇게 봉인을 붙여놔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라디오 만들고 돌려보면 남쪽 방송 좀 나와. 싹 듣다가 거기서 뭐라 그러면 들으면 그거 어디에 듣는지 알고 와서 잡아간대. 그래서 1분 정도 듣다가 타고 그랬어요. 찾는다고. 그래서 또 어디서 한번 들어나면 대학 다닐 때 군사 훈련을 6개월 갔잖아요. 교도대. 가는데 제가 전화 분대라고 지휘소 안에 있는데 전화 분대는 뭐냐면 전화기 지키고 있다가 전화로 위에서 명령이 오면 적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전화 분대 옆에 뭐냐면 라디오가 있어요. 왜냐면 유사시 때 전화가 안 되거나 무전이 안 되면 라디오에서 지령을 내요. 근데 여긴 채널이 돌아가. 그렇지. 그래서 장교들이 뭐 군관들이 12시 되면 다 집에 가요. 가족에서. 나 혼자만 있어. 그런 것들 싹 돌려보면 남쪽 방송이 나와요. 나왔는데 그때 5분도 못 되게 들어서 무서워서 딱 잡으러 갔다가. 떨려가지고. 근데 거기서 뭐라 하면 지금 겨울도 다 가는데 김치 하셨어요? 그러니까 김치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포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30포기 정도 했어요. 그래서 뭐씨 남자 수수 김치 하나? 그래도 30포기가 조그마지? 우리는 1000포기 했는데 머리가 그 말투 우리하고 똑같이 김장도 담그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거에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저 김장하느냐 가지고도 흔들리는데 사람이 그러잖아요. 정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물며 키 170몇에 120kg, 지금 140kg지만 이런 얘기를 북한 주민들이 듣는다? 이거 엄청난 거죠. 사실 제가 만약 북한에 돌아가서 이 방송을 들었다면은 저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어디 감히 수령의 욕을 비방을 할 수 있을까? 그 앞에 일기예보를 맞추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달라지죠. 저희는 이제 북한에서 그 무산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주변이 중국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방송을 듣는다 이러면은 사실이라고 믿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야, 니네 김정일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말. 맞아.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아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자강도에서 온 어떤 분을 만났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한민족 방송을 본 거예요. 네. 근데 그거 듣고 라디오를 부셔버렸대요.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내 나라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라디오를 부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방송을 듣고 북한에서 정말 많이 화가 났을 것 같은 게 너무 북한 사람 스타일로 방송을 왜냐면 제가 남한에 와서 한국에 와서 느낀 게 한국 사람들은 뭐 말을 하면 이렇게 살살 애둘러 가지고 말을 하더라고요.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는 북한이에요. 아가리를 찢어버리겠다. 근데 진짜 방송을 보니까 그대로 그냥 다 직설적으로 고용이는 일본이요, 당뇨요 막 이러니까 김정은은 175cm 신장에 몸무게는 120kg 정도이며 유전성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모친인 고영이는 일본 오사카시에서 출생했고 김정일이 후처가 된 인물입니다. 북한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자기들 방식으로 지금 사실을 그렇죠. 다 까발리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진종호 교수님, 이 방송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독과 서독이 그렇게 빨리 통일을 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사실상 방송이 큰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때도 동독에서도 서독 방송을 금지시켰어요. 시청 금지를 시켰는데
북한처럼 막 채널 치사하게 막 채널 묶어놓고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금지가 돼 있었는데 비공식적으로 다 봤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유학생 때 그 동독 애들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가서 학교 가면은 그 전날 본 서독 프로그램 얘기를 한 게 일단 동독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어. 근데 서독은 뭐 굉장히 그 채널도 다양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잖아. 그래서 어차피 만화 영화부터 뭐 노래부터 모든 것들 화제 자체가 사실은 서독 TV가 화제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통일되기 이전부터 심리적으로는 이게 이제 통일이 돼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 이 모든 방송에는 컨셉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목표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물론 이제 자유북한 방송만의 어떤 방송의 컨셉을 한다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제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 이제 그 체제 위협적인 어떤 소식을 전하겠다 이런 그렇죠. 것일 텐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컨셉 명확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북한 당국이 한국 말 방송, 외부 방송들을 가지고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전모략 방송이다. 북한 사람들이 들을 때 참 말투가 남조선 말투가 참 간사하다. 정말 선전에 동원된 자들의 꾸며낸 옥양. 그렇지. 이런 식으로 막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70% 정도를 탈북자들이 진행한다고 지금껏 해왔고요. 그리고 방송 시작해서 한 20년 되는데 탈북자 대담 하루도 건너뛴 적이 없습니다. 북조선 사람들이 남조선 사람들의 옥양까지 흉범해서 잘 안 들으니 그래 북한 사람인 우리가 하는 거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컨셉을 정했고요. 그리고 시작부터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늘 우리 방송국 직원들은 갖고 있냐면 진실을 전한다. 바로 이 자리에 그 히트 코너의 진행자들이. 은희은하 자매. 저희예요. 아니 뭐 이게 자유북한 방송이라고 해서 막 딱딱하고 이런 얘기만 있는 건 아니고 저희 같은 애들이 그때는 애였죠. 나가가지고 일상을 이렇게 얘기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인기가 엄청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특히나 이게 제목 때문에 인기가 제목이 좋았대요. 뭐였어요? 뭘까요? 뭐야 왜? 이 얘기 보세요. 뭘까요? 뭐야 왜? 이 얘기. 그 제목이 여대생의 일기예요. 제목 잘 지었네요. 이거 뭐 브리짓 존스 다이어리 뭐 이런 거 흉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대표님이 저희한테 이제 제목 만들어봐. 뭐 하면 좋을까? 만들어봐. 그리고 원고도 한번 써와봐 했어요. 그래서 둘이서 뭐 할까? 근데 그때 저희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대학교에서 벌어지는 이 에피소드들을 하면 어때요? 하니까 그거 좋겠다 하더니 그럼 제목을 여대생이니까 여대생의 일기라고 하자 해서 이제 했거든요. 법대를 다니고 있었고 중앙대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딱 맞아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자, 좋아했겠다. 그래서 이 실제로 이 두 분이 당시 했었던 방송 탈북 여대생의 일기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탈북 여대생의 일기 시간 진행의 신서연입니다. 어머 웬일이야. 은희다 은희. 오늘은 대학교 수강 신청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1학년 1학기 때 물론 새내기 어떤지라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선배들이 수강 신청에 관하여 설명을 한다고 모임 날짜까지 정해주었지만 게으름을 떨다 그 설명을 듣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집에 있는 컴퓨터 앞에 앉아 9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바이러스가 많은 아주 좋지 못한 컴퓨터인지라 작동이 그만 멈춰버립니다. 결국 나는 한 과목도 수강 신청을 하지 못한 채 컴퓨터를 끄고 말았습니다. 그랬어요, 진짜로. 맞아. 20년 전이야 그러면 이게. 네, 그죠. 이건 마찬가지야.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았더니 절대로 집에서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학교 옆에 있는 PC방이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지금 총 4번의 수강 신청을 했지만 아직도 한 번에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수강 신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세상에. 이거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귀엽네. 그러니까 궁금할 것 같아. 근데 약간 뭐 바이러스라든가 컴퓨터라는 발음 같은 거를 한국식으로 해서 약간 그 뭐 비러스라든가 이런 걸 안 쓰시네요. 그냥 그때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하라고 했어요. 꾸미지 말고. 그대로. 그냥 니네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뭐 원고 써가도 이거 어때요? 물어보면은 아이 그냥 알아서 그대로 하면 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서 뭐 수정한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했던 것 같아요. 저 친구들이 모든 이야기가 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너무 흥미로운 흥미 유발자들이었어요. 살아있는 이야기잖아요. 예. 저런 이야기가 정말 방송에서. 그리고 이 친구들이 그때는 이만큼 나오지도 않을 때였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아주 발굴력도 있죠. 그렇지. 정말 열심히 했고, 저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그 저하고 연계되던 북한 정찰청국 서해 간부가 한번 전화 통화 좀 하고 싶다고. 목소리 직접 듣고 싶다고. 과연 나의 이런 말을 누가 들을까? 북한에서 방송을 들을까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이 일을 겪고 나서 아 정말 듣고 있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확신했어요. 세상에. 대표님이 저희랑 통화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대요. 다름 아닌 정찰 소속 간부인데 저희 신자매랑 같이 통화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한대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통화를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목소리가 되게 앳된 분이셨던 거예요. 그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은 아닌데 굉장히 질문하는데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약간 좀 이렇게 너무 창피하고 막 부끄럽고.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방송을 정말 매주 챙겨 듣고 몰랐던 대한민국의 얘기를 자기가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방송을 더 많이 진행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자기가 한국에 갈 거다. 한국에 오면 만나자라고 하셨어요. 좋아했던 거예요. 어디 계세요, 그분 지금? 만나면 안 돼. 왔어요? 아니면 안 돼. 그 저희 자유한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휴대폰 번호를 계속 알려주고 있고요. 제보를 바란다고. 그러면 그걸 방송하세요? 예. 오. 그리고 문자 보낼 수 있게. 그 최근엔 아닌데 과거에 그 하나원에서 서책자료를 아마 다 내줬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주요 기관들 번호가 있는데 자유한 방송 번호도 있었고. 대박이다. 북한에 잡혀간 친구가 이제 그걸 가지고 들어갔다가 버지돈한테 단속을 당하고 그 버지돈이 저한테 전화했던 적도 있고. 통화한 내역 혹시 녹음을 하신 게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녹음을 해놨죠. 그거는 제가 녹음을 해놨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말을 자꾸 끊어지네. 여보세요? 어머어머. 거기 잘 전화가 안 되는 모양이구만. 예. 완성이에요? 버이브예요? 두 번째 거. 여보세요? 선생이 그래서 일을 하는지를 내가 어떻게 증명을 해야 돼요? 우리들이란 사람 아무거나 이름 불러요. 듣지 몰래 내가 이름으로 답변할게요. 최근에 그또 하나 뭐 간첩단하고 그쪽에서 발표하지 않았나요? 18일 날 보도한 거요. 18일 날 보도한 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알려줄 게 없나요? 그거는 구구절 행사와 관련된 겁니다. 그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괜찮으면. 구구절에 자폭 공격하려는 대학생들이 있었어요. 자폭 공격. 야, 이거 너무 센데? 그래요? 가능하나 그게? 가능하다기보다 이때적인 영향 없이는 세계적으로 여론이 나빠지지. 그래서 폭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가들이 행사대를 진입하기 전에 붙잡혔지. 어떡해.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끝내 이런 행사를 못했거든요. 참 이번 구조로 좀 독특했어요. 그놈들을 잡아서 인장 밝히는 걸 이번에 보도했죠.
가설에 호력이라면 다 미국 의경 방법으로 데려와서요. 밀수 방법으로. 그날 행사도 붙잡으면 다 우리 기관에서 붙잡았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내 선생님이 요거는 좀 직강해지가 이런 건 충분히 해드릴 수 있어요. 라디오 진행을 하다 보면 거기 이제 게시판에 글들이 올라오네요, 문자가. 사실 그것이 있어야 실제 청취자들과 이제 직접적인 이야기가 나눠지고 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렇죠. 예.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조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요? 북한 내부 통신원이 실제 북한의 이제 공개 재판과 공개 총살 장면을 본인이 직접 북한 내에서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직접 김성미 대표에게 보내온 영상인데 이게 좀 충격적이라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영상을 좀 보시죠. 대박. 오늘 우리는 영년한 김정일 장관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온 나라 전 세민이 한가정 행시설이 되어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한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되지 않은 이런 불건전한들이 특별한 개인이기주의에 물려도 우리의 이 화목한 대가정을 어리프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따라서 이런 자들은 마땅히 법에 따라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아니 무슨 지역 주민 행사처럼. 따라서 오늘 기준시장에서 제기된 대상들에 대한 처리를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부른 대상들은 앞으로 나올 일입니다. 물순 녹화물을 시청하고 만들면 징용공장 노동자 당구, 군중주의고 취업자 노동자 리차. 평진가 보다. 그만 사회보장자 리차. 아니 뭐 녹화물을 봤다고 옆에 나눠줬다고 불러? 아무리 물력에 눈이 어둡다 해도 당연히 10kg을 위해 아직 아버지 어머니 품에서 웅성을 벌여야 할 어린 소녀를 새조금도 사정없이 머리를 내리쳐 죽이는 이런 것을 어떻게 사랑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마땅히 공화법에 따라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처리돼야 아니 영상물 봤다는 거랑 지금 살인범하고 같이? 네, 헌재에서 지금 공개 야 재판하는 이러면 안 되지. 공개 총살? 어떡해. 아니 저기 세워놓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아이들이 있네. 이게 이제 통신원들이 찍어서 공개 재판했을 때 곧 총살도 있겠다. 저기 지금 살인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신경을 쓰고 좀 지켜봐라 했더니 3개월에 총살까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저는 총살을 직접 봤어요. 제가 한 8살 때인가? 그때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써붙여요. 몇 월 며칠 인민공개 처형을 하니까 와서 봐라. 근데 저희 집 앞에 서악산이라고 산이 이렇게 걸작인데 걸작이 안에 소형장을 만들고 북한은 나무가 많지 않으니까 거기서 쫙 앉아서 봤어요. 근데 3명을 그 자리에서 공개 재판은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해요. 근데 3명인데 뭐냐면 이 사람들 죄가 소를 농장에서 소를 몇 마리 잡아먹었어요. 농장에 있는 걸 죽여가지고. 그리고 학교에 여자 선생님들 숙직소잖아. 거기에 들어가서 훔쳐가고. 그래서 이런 놈들은 뭐 우리 인민들과 같이 있을 수 없다. 인민이 적이다. 그래서 사형에 처한다 했는데 3사람이 묶어서 나오는데 입에 재가름을 들어가는데 이거 비틀비틀 이렇게 힘이 없어요. 싹 하면 따다당 한 사람인데 3발. 그 하고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냥 매스컴. 지금도 저거 보면 이제 그때 생각. 트라우마가 생기죠. 트라우마가 생겼잖아. 저는 거기다 지금 봤을 거예요. 아이들이 봤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이 공개 처형이 있으면은 어느 날 이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다 이렇게 운동장에 모이게 해요. 그리고 나가지고 1학년을 제외한 소년단에 입단한 아이들, 2학년에 보통 입단을 하는데 입단한 아이들은 오후 2교시가 끝나고 운동장에 모여서 사형 구경을 간다는 거예요. 사형 구경을. 그래가지고 아이들 학교 전체가 이제 줄을 맞춰가지고 뭐 노래 부르면서 사형장에 가요. 그러면 어른들이 먼저 와 있는데 어른들이 앞에 있으면 아이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제일 앞에 쭉 앉혀요. 그러면은 그 사형을 당하는 사람하고 저희와의 거리가 20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재갈을 물리고 눈은 안 가려요. 그러면 사형수가 우리를 쳐다볼 때도 있어요. 그때 엄청난 공포감이 있어요. 이 사람의 제목은 뭐냐면요, 국가 전복 의무죄예요. 그 죄가 뭐냐면요, 공장에서 구리를 한 100kg 정도 훔쳤대요. 아니 100kg가 없어가지고 국가가 전복되면 나라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나가지고 안전원들이 3명이 나와서 세 발을 따당, 첫 번째 단발로 싹 해서 3명이 따당, 따당, 따당 해서 한 사람이 9발을 맞아요. 그러면은 서 있던 그 사형수가 9발이 끝나게 되면은 머리를 바닥에 숙이고 무릎 꿇은 상태로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죄인은 죽어도 나라의 머리를 숙여야 된다. 이게 공포와 충격뿐만 아니라 엄청난 교육이에요.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공포예요.